이사장님, 홍차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문이 열려 있길래 혹시 편찮으신가 해서. 수진 씨, 제발 들어오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본 그 장면이 제 발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5년 전 남편의 배신으로 혼자가 된 저. 그리고 28년 동안 아내에게 거부당하며 살아온 이사장님. 같은 외로움을 짊어진 두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사장님의 고독이 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처절하다는 것을요. 문틈으로 본 그분의 모습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이건 외면할 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저라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수진, 올해 40입니다. 이혼한 지 5년이 됐어요. 남편이 직장 후배와 바람을 피웠고 저는 10살 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야 했죠. 그렇게 부산 해운대의 고급 저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박민우 이사장 댁이었어요. 박민우, 61세, 부산 최고의 의료법인 이사장이셨습니다. 병원 3곳을 경영하시는 분이었죠. 의료계에선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평생 만날 수 없는 분이었어요. 첫날 현관에서 그분을 뵀을 때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은발이지만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꼿꼿한 체격,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61세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수진 씨 맞나? 네, 이사장님. 최수진입니다. 잘 부탁하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중후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 뭔가 슬픔 같은 게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알게 됐어요. 이 저택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요. 부인 은주 여사는 차가운 분이셨습니다. 이사장님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마치 남남처럼 지내셨죠. 부인께서는요? 밖에 나가셨어. 일주일에 4~5번은 외출하셨습니다. 친구 모임이라고 하셨지만 항상 늦었어요. 자정 넘어 들어오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사장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저 묵묵히 혼자 계셨죠.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구운 고등어, 시금치나물, 김, 된장국.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잘 먹겠네. 천천히 드세요. 하지만 식탁엔 이사장님 혼자였습니다. 부인은 아침에 나오신 적이 없었어요. 넓은 식탁, 비어있는 의자들. 그 광경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이 집의 패턴을 이해하게 됐어요. 새벽 5시 반이면 이사장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조깅을 하시고 샤워 후 서재에서 신문을 보셨죠. 부인은 그때 침실 문을 잠그고 주무셨습니다. 저녁 7시에 퇴근하시면 또다시 혼자 식사. 부인은 외출 중이거나 방 안에 계셨어요. 오늘은 갈비찜 해봤어요. 그래. 고맙네, 수진 씨. 맛있으면 좋겠어요. 이사장님은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몇 숟가락 드시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외로우신 거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이사장님은 어김없이 서재로 가셨어요. 문을 잠그시고 새벽까지 나오지 않으셨죠. 일하시나 보다. 처음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밤 저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도 부인은 외출하셨어요. 친구들과 영화 본다고 하셨죠.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안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있었어요. 문득 이사장님께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차를 우려 찻잔에 담았어요. 쟁반에 올려 2층으로 조용히 올라갔죠. 서재 앞에 섰습니다.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똑똑. 이사장님, 차 가져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주무시나? 저는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돌렸어요. 잠기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가죽 의자에 앉아 계신 이사장님. 눈을 감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고통과 쾌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호흡이 멎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완전히 혼자였어요. 아내도 없이, 위로도 없이, 그렇게 처절하게 외로움을 달래고 계셨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찻잔이 덜컹거렸지만 다행히 이사장님은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복도로 나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쟁반을 내려놓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저렇게까지 외로우신 거구나. 61세의 남자. 병원 3곳을 경영하시는 이사장. 모두가 존경하는 의료인. 하지만 그분은 매일 밤 서재에서 혼자 욕구를 해소하고 계셨어요. 경멸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올라온 건 깊은 연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응, 아침이네. 이사장님도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들킨 걸 아시나? 식사를 마치고 출근하신 후 저는 서재 청소를 했어요. 책상은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통엔 구겨진 휴지들이.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부인의 핸드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어요. 외출하시면서 깜빡하신 거였죠. 저는 핸드폰을 집어 들여다가 멈칫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거든요. 오늘 밤 10시에 봐. 같은 장소. 보고 싶어. 마이너스 재훈.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재훈? 남자 이름이었어요. 부인의 친구 중에 남자는 없었는데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설마 부인이 외도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부인은 또 외출하셨어요. 친구와 저녁 약속이라고 하시며.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 돌아오셨죠. 얼굴이 붉었고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부인은 외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님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매일 밤 서재에서 혼자.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제가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이사장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식사를 준비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그분의 외로운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이사장님도 저를 의식하시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말씀이 적어지셨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셨죠. 식사 준비됐습니다. 응, 알았네.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부인께서 급하게 외출하셨어요. 화장을 고치시고 향수를 뿌리시더니 서둘러 나가셨죠. 저녁 늦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네, 여사님. 부인이 나가신 후 저는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 사이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부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또 두고 가셨구나.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가 떴습니다. 잠금 화면에서도 보이는 메시지였어요. 지금 호텔 들어왔어. 1500이요. 빨리 와. 마이너스 재훈.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호텔? 1500이요? 아니야.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메시지가 왔어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 어서 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륜이었어요. 어떡하지? 이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손을 씻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남의 집안일이잖아. 하지만 매일 밤 서재에서 혼자 외로움을 달래시는 이사장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날 밤 이사장님은 평소보다 일찍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녁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그냥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저는 또다시 서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차가 아니라 빈손이었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또 그러고 계신 거예요. 혼자서.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사장님은 28년을 아내와 살았지만 완전히 혼자셨어요. 아내는 다른 남자의 품에 있었고 이사장님은 서재에서 홀로. 이건 너무 잔인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부인의 핸드폰에서 또 메시지가 왔는데 이번엔 친구와의 단톡방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진 채로 소파에 놓여 있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본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보였습니다. 은주야, 어제 또 만났어? 마이너스 정희. 응. 호텔에서. 마이너스 은주. 남편은 몰라. 마이너스 수경. 당연히 모르지. 어차피 그 사람이랑은. 그게 안 되니까. 마이너스 은주.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정희. 남편 거. 너무 커서 나한테는 평생 고통이었어. 28년을 참았다고. 이제는 못 참겠더라. 마이너스 은주. 헐. 그래서 재훈이랑? 마이너스 수경. 응. 재훈이는 딱 적당해. 아프지도 않고. 마이너스 은주.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사장님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부인이 평생 고통스러웠다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이사장님을 거부한 거예요. 대화도 하지 않고 같은 침대를 쓰면서도 등을 돌리고 부부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이유가 이사장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사장님의 신체적 특징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그 이유를 전혀 모르셨던 거죠. 자신이 아내에게 고통을 줬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28년을 혼자 외로워하셨던 겁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인의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잔인해요. 너무 슬픈 일이었습니다. 대화를 했어야죠. 부인이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했어요.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참았고 참다가 지쳐서 결국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님은 이유도 모른 채 28년을 버려졌던 겁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또 외출하셨어요. 친구들과 술 마신다며 늦을 거라고 하셨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재훈이란 남자를 만나러 간다는 걸요. 밤 10시 이사장님은 어김없이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말씀드려야 해. 이사장님은 알 권리가 있어. 똑똑. 이사장님, 저예요. 수진이요. 들어오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사장님은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서류를 보시는 척 하셨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부인께서 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사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에 들고 계시던 펜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며칠간 본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핸드폰 메시지, 호텔 이야기, 재훈이라는 남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부인께서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봤습니다. 이사장님의 신체 때문에 평생 고통스러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사장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을 거부하신 거였습니다. 28년 동안 이사장님은 책상에 얼굴을 묻으셨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가 아내를 고통스럽게 한 거였어? 이사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부인께서 말씀하셨어야 해요. 함께 해결책을 찾으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혼자 참으셨고 결국 다른 남자에게 그만. 이사장님이 손을 들어 저를 막으셨어요. 저는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찢어지고 있었어요. 이사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책상에 얼굴을 묻은 채 떨고 계셨죠. 저는 조용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복도에서 이사장님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61년을 사신 분이, 의료계를 이끄시는 분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계셨어요. 저도 제 방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틀 후 이사장님이 제게 다가오실 거라는 것을.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이사장님은 저를 완전히 피하셨어요. 아침 식사도 거르셨고 회사에서 늦게 돌아오셨습니다. 저녁도 드시지 않으셨죠. 이사장님, 식사라도 하셔야죠. 배 안 고파. 문 앞에 놓고 간 식판은 그대로였어요.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씀드리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이사장님은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 부인은 여전히 외출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니 정말 신경 쓰지 않는 듯 태어나셨죠. 늦을 거예요. 네. 이사장님은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신문을 보시는 척 하셨습니다.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부인은 또 외출하셨어요. 이번엔 자정 넘어 들어올 거라고 하셨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됐을 때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쿵.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서재 쪽에서 난 소리였습니다. 이사장님.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죠.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사장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술병이 넘어져 있었고 책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달려가 그분을 부축했어요. 술 냄새가 진했습니다. 수진 씨,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지.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28년. 28년을 내가 아내를 고통스럽게 했어. 이사장님, 그건 내 몸이 문제였어. 내가 아내한테 고통을 준 거야. 이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였어. 왜 아내가 날 거부하는지도 모른 채 무엇을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이사장님,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다고. 이사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1세 남자의 눈물.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이사장님을 꽉 껴안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잘못 없으세요. 하지만 부인께서 말씀하셨어야 해요. 대화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부인은 도망쳤어요. 다른 남자에게로. 이사장님이 제 품에서 흐느끼셨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그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을, 정말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수진 씨, 네, 이사장님. 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더 꽉 안아드렸어요. 일단 일어나셔야죠. 여기 바닥은 차가워요. 저는 이사장님을 부축해 소파로 모셨습니다. 그분은 제 어깨에 기댄 채 비틀거리셨어요. 소파에 앉히고 저는 물을 떠왔습니다. 드세요. 고맙네. 이사장님은 물을 마시셨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컵을 받아 제가 직접 마시게 해드렸어요. 이사장님, 응. 이사장님은 위로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무슨 28년 동안 혼자 아파하셨잖아요. 이유도 모른 채 외롭게. 저는 이사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위로받으셔야 해요. 수진 씨, 저도 외로웠어요. 5년 전 이혼하고 나서 혼자 아들 키우면서 정말 외로웠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런데 이사장님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깨달았어요. 적어도 저는 배신당한 이유라도 알았으니까. 이사장님은 이유조차 모르셨잖아요. 28년 동안 왜 아내가 등을 돌리는지, 왜 거부하는지. 저는 이사장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이사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수진 씨, 이사장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이사장님의 눈이 커졌어요. 안 돼. 수진 씨는 직원이잖아. 저는 한 여자예요. 저는 이사장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너무 오랫동안 상처받으신 한 남자시고요. 하지만 거부하지 마세요. 저는 이사장님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조심스럽고 따뜻한. 이사장님은 처음엔 얼어붙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곧 제게 반응하셨어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28년간 거부당했던 남자의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사장님을 소파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분 위로 몸을 기울였죠. 수진 씨,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저도 원해요. 저는 이사장님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탄탄한 가슴이 드러났어요. 61세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우세요. 제 속삭임에 이사장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이사장님의 몸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목에, 가슴에, 배에. 그분의 몸이 떨렸어요. 수진 씨,
편하게 계세요. 저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사장님의 허리띠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봤습니다. 부인이 말했던 것, 너무 크다고 했던 것, 정말이었어요. 저도 놀랄 정도로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다 받아들일게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아, 이사장님의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따뜻한 입안으로. 수진 씨, 너무 좋아. 이사장님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더 깊이, 더 헌신적으로. 28년간 거부당했던 남자. 매일 밤 혼자 외로움을 달랬던 남자. 이제는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사장님의 신음이 점점 커졌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수진 씨, 나 더 이상 괜찮아요. 전부 주세요. 그리고 이사장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제 안에서 한참 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어요. 고마워. 정말 평생 이렇게 위로받은 적이 없었어. 저도요. 이렇게 누군가를 위로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 씨, 네,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사장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천천히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이사장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을까? 저는 불안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식탁에 앉으신 이사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어요. 수진 씨, 어젯밤 식사 준비됐습니다. 저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어요. 아직 대화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응, 고맙네. 어색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어색함이었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는 긴장감 같은 거였죠. 부인은 여전히 나오지 않으셨어요. 침실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사장님이 출근하시기 전 현관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수진 씨, 네, 어젯밤 정말 고마웠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저도, 그래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어젯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녁에 봐요. 이사장님의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저녁에요. 그날 저녁 부인은 또 외출하셨어요. 이번엔 밤늦게까지 안 들어온다고 하셨죠. 이사장님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셨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 수진 씨. 이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식사는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이야기 좀 하고 싶어.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 어젯밤 생각 많이 했어. 저도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닐까? 나는 고용주고 수진 씨는 직원이고. 이사장님, 저는 그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지금 직원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여자로 이사장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사장님도 직함 내려놓으세요. 지금은 그냥 민우 씨로 제 앞에 계세요. 이사장님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거든요. 수진 씨, 네, 민우 씨.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고마워. 정말, 저야말로요. 그날부터 서재는 우리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밤이면 저는 서재로 향했어요. 조용히 문을 두드리면 이사장님이 열어주셨죠. 왔구나. 네. 우리는 문을 잠그고 세상과 단절됐습니다. 처음엔 대화가 많았어요. 민우 씨는 언제부터 외로우셨어요? 결혼 5년쯤 지나서부터였던 것 같아. 아내가 점점 날 피하기 시작했거든. 이유를 모르셨죠? 응. 그게 제일 힘들었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저는 이사장님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 수진 씨 덕분에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이사장님이 물으셨어요. 수진 씨, 나는 너무 큰 거 아닐까? 부인이 그렇게 말했잖아.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크기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소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민우 씨, 저는 이사장님을 바라봤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정말, 정말이에요. 저는 이사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날 밤 우리는 서재의 모든 공간에서 사랑을 나눴어요. 소파에서, 책상에서, 창가에서. 수진 씨, 정말 괜찮아? 네, 전 괜찮아요. 민우 씨, 이사장님은 조심스러우셨어요. 제가 아플까봐 계속 확인하셨죠. 천천히, 천천히 할게. 괜찮아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28년간 거부당했던 분, 그분이 지금 제 안에서 완전해지고 계셨습니다. 수진 씨, 고마워. 정말, 저도 행복해요.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낮에는 이사장과 가사도우미였지만 밤이 되면 민우와 수진이었죠.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 무슨 일이요? 새 병원 인수 계약이 성사됐어. 다 수진 씨 덕분이야. 제가 뭘 했다고요? 수진 씨가 있어서 힘이 나.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 퇴근하는 게 설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민우 씨. 응? 저도 사랑해요.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이사장님은 회사에 나가셨고 부인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저, 부인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신데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사장님은요? 회사 나가셨습니다. 아, 그럼, 남자가 뭔가 말하려다 멈칫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재훈?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남자가 명함을 꺼내려던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아, 부인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리시며 황급히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왜 여기 왔어?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남자가 재훈, 부인의 불륜 상대. 은주 씨, 우리 이제 그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부인이 남자를 끌고 멀리 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들통날 거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습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이사장님께 재혼이 다녀간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집에 남자가 왔었어요. 남자? 재혼이라는 사람이요. 부인의. 이사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부인이 황급히 나타나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 남자가 뭔가 끝내자고 말하려던 것 같았는데, 끝낸다고? 네. 부인이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이사장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무슨 결정이요? 이혼.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우 씨, 수진아, 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거짓된 결혼 생활은 이제 끝내야 해. 이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수진이랑 제대로 된 관계를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저는 가사도우미고 상관없어. 나한테 수진이는 전부야. 그날 밤 우리는 서재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래에 대해, 우리에 대해. 증거를 모아야 해. 부인의 외도 증거를. 어떻게요? 사설 탐정을 고용할 거야. 이사장님은 이미 결심하신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설 탐정이 보낸 사진들이 도착했어요. 저는 이사장님과 함께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부인과 재훈이 찍혀 있었어요. 호텔 입구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키스하는 모습, 차 안에서 포옹하는 모습,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됐어. 이사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내일 아침 부인에게 이야기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서 이사장님이 부인을 부르셨어요. 여보, 잠깐 앉아보시오. 무슨 일이에요? 부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이혼합시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이사장님은 봉투를 탁자 위에 던지셨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 불륜 증거요. 재훈이라는 남자와 호텔까지 가더군. 부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8년 동안 당신은 날 거부했소.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건 이제 알았어. 내 몸이 당신한테는 고통이었다는 거. 친구들한테까지 말하고 다녔더군. 부인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대화를 했어야지. 함께 해결책을 찾았어야지. 그런데 당신은 도망쳤어. 다른 남자에게로. 당신이 먼저 날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요? 이사장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변호사 통해 연락할 거요. 위자료는 원하는 대로 주겠소. 대신 조용히 끝냅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요? 그건 당신이 생각할 일이요. 내가 이 사진들 공개하면 당신 체면은 어떻게 되는데? 부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3일 들이죠. 합의냐, 법정이냐. 이사장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출근하셨어요. 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인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부인은 이혼에 동의하셨어요. 조용히 위자료와 재산의 절반을 받고 저택을 떠나기로 하셨죠. 짐을 싸는 날 부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 씨, 네, 여사님, 이사장님, 잘 모셔드려요. 당신이 그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나는 못했지만 부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여사님, 미안해요. 이사장님한테도 당신한테도
부인은 큰 가방을 들고 저택을 나서셨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28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사장님도 옆에 서 계셨습니다. 민우 씨, 괜찮으세요? 응. 오히려 홀가분해. 정말요? 진짜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이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혼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인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고, 이제 이사장님과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수진아, 어느 날 저녁 이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네, 이제 가사도우미 방에서 나와. 네, 안방으로 와. 나랑 함께.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응.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어. 우리 당당하게 살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침대, 바다가 보이는 큰 창문. 떨려요. 나도 떨려. 이사장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수진아, 고마워. 날 구해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재의 어둠 속이 아니라 안방의 환한 불빛 아래에서 민우 씨,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완전하게 서로를 사랑했어요. 수진아, 아프지 않아? 전 괜찮아요. 민우 씨, 천천히 할게.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사장님은 여전히 조심스러우셨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니, 행복했어요. 너무 좋아. 저도요. 민우 씨.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죠. 수진아. 네.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이사장님이 저를 더 꽉 안아주셨어요. 나도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어.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세상에 알려질 때 어떤 시선들을 마주하게 될지를.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사장님과 저는 완전히 부부처럼 살았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함께 식사하고 밤에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죠. 수진아, 오늘 뭐 하고 싶어? 그냥 민우 씨랑 같이 있으면 돼요. 매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 전혀요. 하지만 이사장님은 뭔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이사장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수진아, 우리 밖에 나가자. 밖에요? 응. 영화 보고 저녁 먹고 데이트하자. 제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면 상관없어. 나 이제 당당하게 살고 싶어. 민우 씨, 수진이 부끄러운 거 아니야.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 주말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외출했습니다. 해운대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어요. 손을 맞잡고 팝콘을 나눠 먹었죠. 재미있어? 네, 정말이요. 사실 영화 내용은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민우 씨 손만 느껴졌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와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여기 경치 좋네요. 그치? 수진이 좋아할 것 같아서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보였어요. 민우 씨, 응? 행복해요. 정말, 나도. 이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61세 의료법인 이사장과 40세 가사도우미.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저 사람 박민우 이사장님 아니야?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옆에 여자는 누구야? 부인 아닌 것 같은데.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사장님은 태어나셨어요.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 하지만,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사장님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의료계에서, 부산 사회에서 박 이사장이 이혼했대. 젊은 여자랑 사귄대. 원래 가정부였다던데? 저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마주친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 가정부래. 어머, 정말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돈 때문이겠지 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사장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사장님이 일찍 퇴근하셨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우 씨,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이사회에서 말이 많았어. 무슨 말이요?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이사장이 사생활 문제로 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은퇴를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때문에 민우 씨가 그런 말을 들으시다니. 아니야. 수진이 잘못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나는 수진이랑 함께 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우 씨는 저 때문에 평생 쌓아온 명예를 잃고 계셨어요. 61세에 가사도우미와 사귄다는 소문, 돈 때문에 젊은 여자한테 넘어갔다는 비난.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우 씨. 응? 이 집 나갈게요. 이사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민우 씨 때문에 소문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있으면 민우 씨한테 피해만. 수진아. 이사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건 명예가 아니야. 수진이야.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6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어. 수진이 덕분에. 민우 씨. 그리고 말이야. 이사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나 은퇴하기로 했어. 네. 이사장직 내려놓을 거야.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럴 순 없어요. 평생 일구신 건데. 수진아. 이사장님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셨어요.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고 싶어. 그게 너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일주일 후 이사장님은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30년간 의료계에 몸담았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사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사장님은 홀가분해 보이셨어요. 수진아. 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민우 씨. 후회 안 하세요?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서 우리는 또다시 사랑을 나눴어요. 수진아. 네, 민우 씨. 평생 함께하자. 네. 평생. 창밖으로 해운대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1세와 40세. 의료법인 이사장과 가사도우미. 하지만 우리는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됐어요. 은퇴 후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사장님은 더 이상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저와 함께 아침 햇살을 보며 천천히 일어났죠. 좋은 아침이야, 수진아. 좋은 아침이에요, 민우 씨. 우리는 함께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계란을 부치고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굽고. 민우 씨, 계란 타요. 아, 미안.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좋네. 그쵸? 30년 넘게 일만 했는데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 민우 씨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해운대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손을 맞잡고 천천히 여유롭게. 수진아, 저기 봐. 갈매기. 예쁘다. 너만큼은 아니지만. 에이, 민우 씨. 우리는 소년처럼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그냥 동네 부부처럼 봤죠. 이사장님, 오늘도 산책하세요? 네, 매일 다녀요. 보기 좋습니다. 두 분 다. 인사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어느 날 민우 씨가 제안하셨습니다. 수진아, 우리 여행 갈까? 여행이요? 응. 제주도든 유럽이든 가고 싶은데 다 가자. 정말요? 그래. 이제 시간 많잖아. 우리는 제주도로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렌트카를 몰고 섬을 한 바퀴 돌았어요. 여기 바다 정말 예쁘다. 해운대보다 달라요. 해운대는 우리 집이고 여기는 여행지니까. 민우 씨가 웃으셨어요. 우리 집. 좋은 말이네. 그쵸? 우리는 펜션에서 머물며 매일 밤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자유롭게. 수진아,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민우 씨는요? 나도. 61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저도요. 40년 살면서 지금이 제일 좋아요. 우리는 밤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후 민우 씨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정식으로 부부가 되자. 나이 차이도 남들 시선도 상관없어. 그냥 우리 행복하게 살자. 민우 씨. 안 돼? 아니에요. 저는 민우 씨를 껴안았어요. 좋아요. 결혼해요. 한 달 후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민우 씨의 오랜 친구 몇 분, 그리고 제 아들. 엄마, 행복해? 15살이 된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그럼 됐어요. 새아버지도 좋은 분 같고. 고마워, 아들. 민우 씨는 제 아들에게도 잘 대해주셨어요. 진짜 아버지처럼. 수진아. 네. 고마워. 나한테 와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결혼 후 우리는 해운대 저택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차를 마시고, 낮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밤에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어요. 민우 씨, 오늘 뭐 하고 싶어요? 글쎄, 그냥 수진이랑 같이 있으면 돼. 매일 그러시면서요. 정말이야. 수진이랑 있는 게 제일 좋아. 어느 저녁 우리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민우 씨가 혼자 외로움을 달래던 그곳. 이제는 우리 둘이 함께 책을 읽고 차를 마시는 곳이 됐어요. 수진아, 여기서 예전엔 정말 외로웠어. 알아요. 매일 밤 혼자서 너무 비참했어. 이제는 안 그러셔도 돼요. 저는 민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저 있잖아요. 응. 수진이가 있어서 다시 살 수 있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응. 정말. 민우 씨. 응.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당연하지. 평생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61세의 남자와 40세의 여자. 의료법인 이사장과 가사도우미였던 두 사람.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28년간의 외로움, 5년간의 이혼 생활, 모든 아픔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위로를 구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나이와 신분을 넘어선 진심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금기를 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민우 씨와 저는 서로를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뿐이에요. 인생의 황혼기에도 사랑은 찾아옵니다. 아니, 어쩌면 황혼이기에 더 아름다운 사랑일지도 모르죠. 저와 민우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심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 그리고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두의 황혼이었습니다.